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헌법 애국주의적 관점에서 그 민주주의의 적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몇 시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편으로 나눠서 그 2편, 3편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는 데까지 이 헌법 애국주의와 헌법재판소, 헌법보호청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미가 뭔지, 지금 헌재에서 뭘 하는데 그게 지금 중계가 돼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뭐 어떤 질문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도 이번에 저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헌법 애국주의가 뭔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뭘 어떤 것에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 애국주의가 왜 중요한지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로 해도 뭐 한 달 내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헌법 애국주의가 왜 민주주의에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 헌법 애국주의적 관점에서 그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 그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홍장원 씨가 그 헌재에 나와서 했고 또 의회 국정조사 할 때도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윤석열 옆에서 많이 보고 있는 데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런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의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신할지는 전혀 모르죠. 그렇지만 보수주의자라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정직하게 자기가 말한 거예요. 그 자기가 딱 책상에 앉아서 메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실수는 뭐 실수인 거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확히 기억에 의해서 진술하는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보수주의자의 모습이죠. 정통 보수주의자는 이런 모습을 합니다. 부당한 명령,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수주의자죠. 자, 한번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쇼츠인데요.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윤석열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린 홍장원인데 그 실제로 이 사람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국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윤석열이다. 국민께 무릎 꿇고 사과해라. 지금 그렇게 누구야 김태효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한번 보십시다. 증인은 2024년 12월 5일 아침 7시 50분경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피청구인이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예, 사실입니다.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날 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 지켜봤기 때문에 계엄군이 철수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이 대통령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내용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김태효 차장의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김태효도 수사를 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이 내란 전체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개입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주의 피습 직후, 그러니까 작년 1월 2일 날
10시 29분경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 시찰 후 이동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살해 의도를 품고 접근한 김진성이 준비하고 개조한 양날칼을 양날형으로 되어 있는 검에 찔려서 정치 테러를 당했죠. 살인 미수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민족적 비극이 될 뻔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최우수상을 받았답니다. 한국 보도사진전 뉴스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뉴스 부문 최우수상에 연합뉴스 부산 취재본부 손형주 기자의 민주주의 비습 직후라는 제목의 이 보도사진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보니까 눈물 나죠. 근데 그 김진성의 배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쉬쉬하고 묻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 검찰이 이 배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죠. 배우 없이 이런 테러 사건을 일으킬 수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것이 헌법 보청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그 유야무야 그냥 15년 징역 사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문제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이렇게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그 배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검찰이 그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죠. 그것이 다 이제 돌아다니는데 저는 읽어봐야 검찰이 쓴 거는 반쯤 진실이다. 반쯤은 다 엉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반 이상 엉터리일 가능성이 많죠. 검찰은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되는 조직입니다. 내가 그래서 범죄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라고. 이 범죄 집단이 만든 공문서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죠. 아니나 다를까 뉴탐사에서 분석했습니다. 이게 100장이 넘는다고 하죠. 아니 300장이라든가 몰라요. 하여튼 좌우지간 이놈들이 쓴 거는 모든 것을 다 자기들 수준에서 조작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공소장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공소장을 뉴탐사 강진구 기자, 박대웅 기자가 분석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엉망진창입니다. 그 공소장에 안 나오는 단어들, 특검법을 계속 올리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할 명목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김건희 주가 조작서부터 김건희 특검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얘기 일체 없습니다.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는 빠졌어요. 계엄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계엄을 선포했을 거야? 그런데 그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가 명태균,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이런 겁니다. 국가조찬기도회도 빠졌어요. 거기 박한수가 그 안수 집사거든. 그 박한수 그놈이 싹 거짓말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야. 그래서 조찬기도회에 박한수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쫙 한다고. 그것도 이제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경호처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호처인데 경호처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의대 이 문제도 빠져 있습니다. 경호처도 빠져 있지만 의사 문제도 빠졌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 자신은 빼버렸다는 거예요. 검찰도 이번 내란 사태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근데 검찰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만 하나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리자. 지금 그러는 거죠.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심층 분석, 윤석열 공소장 문제점, 이상민은 죽이고 최상목은 살리나, 계엄 이후에 명태균 게이트와 윤한 갈등 없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요거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친문 세력은 왜 이러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비명계, 김경수, 이광재, 이재명의 개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개헌 방지 개헌을 나서야 한다고, 이광재는 개헌 주도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헌법, 개헌법, 형법의 내란죄와 군형법의 반란죄 등 잘 정비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계엄을 2시간 만에 막았잖아요. 난 도대체 이 친문 세력, 김경수가 나오고 또 이광재가 나오고 자꾸 이렇게 신문에 실어주니까 이놈들이 재미 붙었는지 계속 뭐라고 떠드는데, SSPP 중에서, SSPP는 뭔지 알죠?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 그 다음에 people. 중에서 마지막 P, 그러니까 사람이 위법한 정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SSP, 그러니까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야 헌법을 개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 지금 개헌하자고 주장을 하는지, 난 이 사람들이 정신 상태를 나는 의심해요. 지금 헌법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 이 계엄을 막겠어요? 못 막겠지. 헌법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지금 헌법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란 사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김경수 씨, 이광재 씨? 아유, 이 정신 나간 놈들. 자, 이제 민주주의란 뭔가.